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입니다. 오늘 벵가드아시아의 오기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벵가드 아시아의 오기석입니다. 네, 상무님 코로나19 여전히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회 곳곳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났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부분 더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는 전통적인 제조업 근로자들, 그리고 서비스 섹터에서 근무하는 이제 계약직 노동자들의 지위가 더 취약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섹터 근로자들은 경기 충격이 발생을 할 때 고용 안정성, 그리고 임금이 취약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로 종종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저희 벵가드에서 이제 각국 주요국들의 상위, 중위, 하위 세 가지 그룹이 차지하는 각 국가별 전체 부의 분포 비중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라색 선이 최상위 10%, 그리고 연녹색이 차상위 40%, 중위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위 50%가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표입니다. 각 선은 이제 1980년대 초중반과 그리고 2010년에 초중반을 연결한 이제 비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모두 최상위 10% 그룹의 부는 증가한 반면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그룹의 부는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는 종종 포퓰리즘 성향을 띠는 정치로 연결이 되고, 또 4차 산업과 같은 기술 변화, 그리고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소외된 그룹들의 경제적 상황 개선을 약속하는 정치적 수사로 또 많이 발현이 되곤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포퓰리즘 이슈의 정당의 입지가 커지는 것은 정부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만들고 시장 변동성을 상승시키는 과정으로 연결이 되고요. 물론 이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불평등의 증폭에 관한 충격이 포퓰리즘 정책을 사용하는 정당에게 득이 될지 혹은 실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는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최근 미중 간 무역 분쟁 충격으로 인해서 후퇴되는 양상을 불러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후퇴가 더 가속화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세계를 좀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지 어떤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저희 벵가드에서 보는 시각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퓰리즘 확산됨에 따라서 마주하는 결과 중에 하나가 글로벌라이제이션 과정의 후퇴, 그리고 각국이 좀 더 보호무역적인 정책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적인 무역 체계가 사라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무역 분쟁들은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역시도 이러한 현상들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전염병 대유행처럼 이제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 범지구적인 전형적인 문제들이 있고, 현재 지금 세계적인 상황 그러한 전 범지구적인 문제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각국의 대응을 본다면 단편적이고 혹은 또 국수주의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 간 여행 격리 정책만 보아도 또 대표적인 그런 지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국가 간의 공조가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염병 그리고 대응 약품 개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각국 간의 공조가 잘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유럽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각국 정부들이 좀 더 멤버국 사이들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이제 위기 공유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몇 년 전이었다면 사실 상상하기 조금 힘든 그런 모습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게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국가들이 각자 대응을 단편적이고 또 국수주의적으로 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오히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다 같이 합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봤고요. 코로나발 영향이 글로벌 주도국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이 2020년 남은 기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정치적인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020년 11월로 예정된 대선의 결과가 범지구적으로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저희 전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점진적으로 글로벌 리더의 역할에서 자진해서 그 위상을 축소하고 있긴 하지만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경기 불황 혹은 경제 위기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만약 미국의 행정부가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다자주의에 기반한 이제 글로벌 정책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벵가드는 저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혹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자체는 어느 행정부가 되도록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 간의 1차 합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양국 간의 무역 관련 충돌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된다, 미국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 친화적인 감세 정책들이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의 새로운 악재로 떠오른 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양국 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특히 이제 코로나19 발발 원인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지금 비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또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라이벌 관계를 고려를 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양국 관계는 이제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중국산 생산품들의 가장 큰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국채를 1.07 트릴리언 US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보면 약 1250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양국 간의 충돌이 나타나는 양상은 단순히 무역을 넘어서 투자, 그리고 기술, 지적 재산권, 또 시장 접근성, 또 더 나아가서 산업 정책들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이제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약하자면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던 경제적, 금융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인 그런 관계에서 미국과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도 당분간에 걸쳐서 서로 좀 어려운 관계를 가지는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는 코로나19가 글로벌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벵가드 아시아의 오기석 상무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